자, 우리가 가정법을 조금 볼 건데, 가정법이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기본 정리만 잘 해놓으시면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 기본 정리를 조금 여러분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우리가 하다 보면, 지금 우리 책에 보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가정법 과거가 있고,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고, 그리고 이제 혼합해서 나오는 가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우리가 if를 이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정법이에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시험에서 많이들 등장하는 그 뭐 I wish를 이용하는 가정법이라던가, 그죠? 또는 as if나 as though라고 사용하는 이런 단어를 이용하는 가정법. 그리고 뭐 할 시간입니다라는 it's time이라는 걸 이용하는 것도 놀랍게도 이것도 가정법이에요. 그리고 다음 넘어가 버리면 이제 우리가 그 지금 배우고 있는 이전에 우리가 한 적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부분을. 근데 가정법에서 이 if를 생략하면 어떻게 이 문장을 만들어 써야 되나? 또는 이거는 이제 뭐 고등학교 아이들은 학교 서술형 시험에 어마어마하게 등장하는 뭐 그런 아주 단골 문제로 나오는 if it were not for나 if it had not been for를 이용한 문장들, 또 이 문장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이제 if가 아니고 다른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가정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또 if를요 생략을 해버리는 경우는 어떻게 그 문장을 또 써야 되나 등등 이러한 것들을 다룰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외에도 이 가정법에 대해서 배울 것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곳곳에. 그런데 이제 그 기본적인 것을 먼저 잘 이해를 하고 우리 기본기를 좀 튼튼히 해야지 우리가 이 책 끝나고 나면 아마 그 문법 교재로 수업을 더 나가는 거 조금 고려하고 조금 실전 문제를 많이 풀어볼 생각이에요, 선생님이. 이제 이건 이제 3학년들을 위한 것이 좀 큰데, 3학년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지금 중학교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그런 문법 문제들을 다뤄야 돼요. 근데 우리 이제 학원에 기존에 있었던 아이들은 좀 안타깝지만 그걸 늦게 시작했어요. 왜? 이 과정을 늦게 끝냈기 때문에. 근데 너희들은 거기에 비하면 빨리 끝낸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 충분히 시간들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를 이제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뭐 이런 식 있잖아요. 28번이나 29번과 같은 이런 식의 문제가 이제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럼 이런 것을 하려면 문법 전반적인 내용을 다 머리에 집어넣어야 했어요. 어떤 딱 한 부분만 알아서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거를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우리가 나가볼 겁니다. 그리고 모르겠어요. 사람들마다 조금 틀리긴 한데 이런 문법을 더 재밌어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진짜 있어요. 재밌어 하는 사람들. 나 같은 사람 재밌어하죠. 누가 욕하니 지금 속으로? 누가 나를 욕을 하고 있니 지금? 자, 그게 아니라 조금 그냥 막 뭘 외운다기보다는 퀴즈 문제 풀듯이 푼다는 느낌으로 하는 것들이, 근데 이거는 단 조건이 딱 있어요. 문법 기본이 어느 정도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실 기본을 많이 다 껐는데 또 다시 기본문으로 하려면 이제 좀 지쳐요. 이쯤 되면 지쳐요. 이거 우리가 이 책 정도 하고 나면 사실은 선생님 계획은 그 다음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내 계획을 좀 나갈 계획이에요. 문법 문제풀이 위주로. 자, 그러니까 그렇게 잘 아시고 이 내용을 우리 뭐 지우 같은 경우는 더 일찍 하니까 더 많이 나갈 수 있겠죠. 그죠? 고등학교 올라가서 다 씹어 먹어버리세요. 알았죠? 자, 갑니다. 자, 다들 씹어 드셔야 돼 좋을 텐데. 자, 일단 우리가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게 뭔지,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는 게 뭔지, 이거는 느낌 딱 오시죠? 뭡니까? 각각 동사를 과거형을 쓴다, 동사를 과거 완료를 쓴다 라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정법 과거 또는 과거 완료라는 말을 쓴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사실 많이 했고. 자, 그러면 이걸 조금 여기다 이제 풀어 쓴다면,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건 문장을 만들려면 우리가 가정법에 if를 쓰는 이런 형태 것을 가장 기본으로 보죠. 그죠? 그 다음에 참고로 이 if라는 단어는요 접속사입니다.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준 접속사예요. 하지만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건을 나타내죠. 또는 가정을 나타낼 때 씁니다. 조건과 가정은 조금 달라요. 조건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 그죠? 가정은 실제 일어났던 사실을 또는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과 가정은 좀 다르다. 그러면 조건과 가정이란 말을 썼을 때 각각 뒤에 들어가는 동사도 달라요. 이해되시죠? 일단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여기서 조건이 아니고 가정을 나타내는 그러한 if를 우리는 이용을 합니다. 근데 접속사란 말을 굳이 왜 썼느냐? 그 말은 뒤에가 문장에 주어와 그리고 동사가 반드시 등장을 하겠죠. 동사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가정법 과거라는 이 명칭이 나오게 됐던 이유가 바로 이 if라는 가정을 의미하는 그 접속사 뒤에 들어가는 동사가 안 보이네요. 과거형이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동사 나오고 뭐 나머지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접속사라 했기 때문에 두 번째 문장이 존재하죠. 그죠? 우리가 조건을 나타내거나 가정을 나타내는 이러한 문장의 if를 조건절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뒤에 쓰이는 이제 또 다른 어떤 하나의 주어와 동사가 나오는 여기를 주절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그 조건절인 if 뒤에 쓰이는 이 과거형과 이 뒤에 들어가는 문장, 다시 말해 주절에 이것도 동사의 일치를 시킵니다. 시제 같은 경우를 같이 가는 거예요. 앞에가 보다시피 과거형을 썼기 때문에 뒤에 우리가 과거형의 피가 흘러야겠죠. 자, 근데 여기는 반드시 가정법을 쓸 때는요, 조동사를 반드시 써줘야 돼요, 조동사를. 그런데 과거형이라는 말을 우리가 시제가 같아야 때문에 조동사에 바로 과거형이라는 거를 써줘야 되겠죠. 자, 그럼 조동사의 과거형 뭐가 있지? 너무 잘 알죠? can을 쓸 수 없고 could를 쓴다든가, will을 쓸 수 없고 would를 쓴다든가, may를 쓸 수 없고 might를 쓴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조동사의 과거형이 되는 거예요. 자, 물론 그 뒤에는 당연히 뭐가 쓰겠습니까? 동사 원형이 들어가겠죠. 조동사니까. 자, 이렇게 쓰이고 나머지 것들이 들어가는, 이게 일단 공식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이거는 가정법 과거를 만드는 공식이고. 자,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 하나 더 추가로 알아야 될 거. 이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거는, 자, 사실에 반대되는 내용을 씁니다. 그러면 이 가정법 과거를 만약에 사실로 바꿔 쓴다면, 이렇게 사실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일단 서로 내용이 뭐가 되고 반대가 되겠죠? 그리고 사실로 쓸 때는요, 자, 사실 중에서도 바로 뭐를, 현재의 사실을 우리가 가정으로 바꿀 때 과거형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가 바뀌는 거죠. 일단 현재의 사실이 과거형으로 바뀌는 거 하나, 그다음 서로 내용이 정반대. 만약에 사실의 문장이 긍정문이면 부정문으로 바꾼다던가, 그죠? 이렇게 쓰여야 된다는 거. 이 두 가지가 이 핵심입니다. 자, 일단 가정법 과거 완료까지 우리가 하고 그 다음 내용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건 또 위에와 마찬가지로 if를 쓰겠죠. 그리고 뭐가 들어갑니까? 당연히 여기도 주어가 들어가고 그 뒤에 들어가는 게, 이 타이틀이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쓰는 이유는 바로 여기가 과거 완료의 시제 문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거 완료라고 썼겠죠. 그럼 뭘 쓰는 겁니까? 그렇게 하려면 쓰는 게 바로 had 플러스 pp 형태를 적으셔야지 과거 완료가 되겠죠. 그래서 if 뒤에 이게 들어가는 문장, 뭐 나머지가 될 거고. 자, 그럼 뒤에 이제 주절이 들어갈 텐데, 이 뒤에 이 주절도요, 어쨌든 뒤에 앞에 있는 가정 과거처럼 조동사를 써야 돼요, 이 뒤에는. 그런데 중요한 건 앞에 있는 것과 시제가 어때야겠어요? 일단은 같아야겠죠. 그죠? 그럼 이것도 뭘 써야 되냐? 과거 완료에 해당되는. 우리가 과거 완료를 보통 뭐를 나타낼 때 과거 완료를 씁니까? 바로 대과거.
과거부터 더 이전의 사실을 나타내는 데 쓰죠. 이 대과거, 과거 완료를 쓰는데 우리가 가정법에서는 반드시 주절에 조동사가 들어가야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방금 위에서 우리가 과거형을 만들기 위해서 캔의 과거 could, will의 과거 would처럼 과거형 문장을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여기를 다시 대과거로 만들려면 이 단어 자체로는 절대 더 과거로 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나? 머리를 막 썼는데 방법이 에이 그러면 would나 could나 might도 좋아요. 이런 과거형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과거형에다가 뭘 붙이자 뒤에 하나 더 과거라는 말로 have 플러스 pp를 뒤에 붙여버리자. 그러면 이게 과거보다 더 과거인 경우 우리 이전에 그 조동사 중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 있었죠. 뭐뭐이면 틀림없다 must 그 다음에 can, could 이런 것도 있었죠. 얘네들은 과거형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걸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에이 모르겠다. 뒤에 have 플러스 pp를 적었죠. 그것처럼 여기도 지금 그 조동사에 더 이상 과거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뒤에다가 have 플러스 pp를 붙여서 대과거를 나타내는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이 이렇게 들어간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기존에 했었던 내용이라든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리마인딩 해드린 거고. 자, 그렇다면 위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자, 가정법 과거라는 것은 역시 사실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런데 사실인데 이때 사실은 뭐에 뭐에 반대되는 사실이겠어요? 그렇죠. 여기는 과거 완료를 썼던 내용은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반대로, 그죠? 그렇게 반대로 사용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이거를 이렇게 굳이 선생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하면은 가정법을 공부할 때는요, 가정법으로 만들어내는 문장을 실지 사실을 형태로 바꿔 써라. 그거 우리가 직설법이라 그래요. 가정법의 반대를 이 사실로 표현을 한다는 걸 다른 말로 우리가 직설법이라고 써요. 이 직설법 형태로 바꿔 써라 라는 형태가 이제 가정법을 배우는데 얼마 안 됐을 때 많이들 나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거를 당황해하지 마시고 두 가지 거. 첫 번째 뭐 시제를 바꿔야 되고, 그죠? 두 번째 내용을 서로 반대로 바꿔야 되는 거. 요것만 머릿속에 명심해 두시면 이런 거는 헷갈리지 않아요. 자, 그런데 지금 하다가 보니까 하나가 걸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 부분이죠. if가 쓰인 뒤에 비동사를 쓸 경우에 인칭에 상관없이 항상 뭘 쓴다? what을 쓴다 라는 거 표시 잘 해두시고, 물론 현대 영어에서는 what도 가능합니다. 실제 많이 써요. 하지만 우리는 그거를 이제 편의에 의해서 쓰는 그런 것들을 문법이라고 정의했던 놓은 것을 그냥 갖다가 쓸 수는 없어요. 그렇게 썼다가 학교 시험에서 망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what을 생략하고 what만 머릿속에 넣어 놓으십시다. 알겠죠? 나중에 너희들이 뭐 외국인과 영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겠지만 있다면 그럴 때는 what을 쓰셔도 됩니다. 자, 요렇게 사용이 된다는 거 기억 잘 해 두시고, 자, 우리가 근데 그 뒤에 이제 혼합가정법을 잠깐 들어가기 전에 하나씩만 우리가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아래에 1번과 그 다음에 3번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거는, 자, 그가 그 경주를 위해서 열심히 연습했기 때문에 라는 뜻이죠. 그는요 마라톤을 끝마쳤다. 이거 보니까 이거는 지금 이 as를 이용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동사가 뭐가 들어갔습니까? 바로 과거형이죠.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을 가정으로 바꾼다. 그러면 하나 더 아래로 내려가야겠죠. 그래서 일단 굵직굵직하게 이 동사 부분은 뭐가 돼야 됩니까? 과거보다 더 과거인 대과거로 쓰셔야 됩니다. 또 하나, 내용은 서로 반대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긍정문이니까 여기를 부정문으로 바꾸셔야죠. 자, 그럼 주어는 일단 he고 동사는 뭘까? had 플러스 pp인데 had not을 꼭 넣어줘야겠죠. 부정으로. 그
다음에 practiced. 자, 나머지 hard for the race까지 그냥 이렇게 끊을게요. 자, 중요한 건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왜? 뒤에 부분도 여기 동사 부분의 밑줄. 왜? 있진 않지만 가정법 만들 때는 조동사를 반드시 만들어 놓아야 돼요. 자, 그래서 he는 그대로 들어가되 여기 지금 앞에 있는 바로 어떤 부분? finished란 부분을 일종의 이건 긍정이죠? 그러면 일단 부정으로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대과거죠? 조동사의 대과거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냥 선생님 편의상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쓸 수 있는 조동사 종류 많진 않지만 뭐 could도 좋고 could가 난 좋은 것 같아요. 자, would 쓰신 분은 would 쓰세요. 근데 부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보세요. 여기다가 have finished 조동사의 과거, 대과거로 만드는 방법은 보시다시피 뒤에 have 플러스 pp를 쓰는데 not은 어디에 쓸까요? 그렇죠. 조동사하고 나머지 사이니까 여기에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쓰시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만들어져요. 어때요? 자기가 한 거랑 비교해 보세요. 잘 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은요. 이제 한번 했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doesn't like와 뒤에 부분은 is standing입니다. 요거를 나는 바꾸겠습니다. if 쓰고 he 쓰시고 여기를 뭘로 과거형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런데 긍정이니까 like 드라고 쓰시면 되겠고 나머지 그대로 쏙 하시고 컴마 하신 뒤에는 자 he 뒤에 여기 진행형인데요. 그러던가 말던가 우리는 조동사 넣어서 바꾸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는 긍정이기 때문에 일단 부정이 돼야 되죠. 그 다음 여기가 지금 현재죠. 그러면 조동사의 뭐야? 과거로 바꾸니까 나는 would나 could나 자 나머지는 동사 원형을 쓰는데 이때는 뭘 쓸까? 동사는 뭐예요? 스탠딩이 동사예요? is가 동사예요? is가 동사죠. 그러니까 뒤에 뭐가 돼야 돼? is의 동사 원형 be standing 나머지를 쓰시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만들어집니다. 어때요? 여러분 쓴 거랑 아하 그래요. 나처럼 실수하지 마세요. 여기에 그 부정이라 했기 때문에 사이에 not을 넣어줘야겠죠. 이렇게 만들어 쓰시면 정확한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바로 혼합가정법 가고 하면 되겠네요. 자 혼합가정법은 말 그대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시제가 혼합이 되는 겁니다. 시제가 혼합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사실을 하나 적어보겠습니다. as 잠시만요. 자 이거 혼합가정법 시제가 이렇게 두 가지 다른 시제가 되는데 우리가 사실을 예를 들읍시다. 나는 자, I was sick yesterday. 나는 어제 아팠었습니다. 아팠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자 지금요 I don't know the homework 그 숙제가 뭔지 잘 모른다 라는 말 굳이 강조하겠을 뒤에 now라고 쓸게요. 라는 이 두 문장 자 보시다시피 이거는 지금 사실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장도 생길 수 있죠. 왜? 과거에 일어난 일의 그 결과로 지금 일이 생기는 거. 그죠? 그러면 이거는 보다시피 하나는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이고 하나는 지금의 사실이에요. 이렇게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과 지금의 사실을 무엇으로 바꾸는 겁니까? as가 아니고 이제 if를 이용한 문장으로 바꾸는 게 바로 혼합가정법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기본기가 탄탄하기 때문에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 오케이 여기 이것만 하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일단 I가 들어가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과거의 사실에 대하여 가정을 하려면 하나 더 내려가야겠죠. 그죠? 하나 더 내려간다는 거 이 자리에 쓴 건 뭡니까? 대과거에 해당되고 위의 문장은 긍정문이기 때문에 부정으로 바꾸는 두 가지가 반드시 변환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럼 뭘 쓰면 될까요? 대과거니까 had 플러스 pp. pp는 was의 pp니까 being이에요. 아까 선생님같이 실수하시면 안 되니까 여기 부정인 not을 쓰면 되겠죠. 그죠? 나머지 뭐 sick, yesterday. 만약 어제 아프지 않았었더라면 사실은 아팠었는데 이런 문장이 되고, 자 그럼 뒤에는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이게 너무 가까이 가버렸네. I를 쓰고 여기 뒤에도 역시 뭘 써야 되는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 조건절 여기에는 그냥 과거형을 쓰거나 대과거를 쓰면 되지만 주절에는 반드시 뭘 쓴다 그랬습니까? 조동사를 꼭 쓰잖아요. 그죠? 그런데 뒤에는 지금 보다시피 뭐에 지금에 사실되는 말을 뭘로 하기 때문에 반대로 써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조동사는 뭐가 될까요? 과거형이 됩니다. 조동사 꼭 넣어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는 지금 부정이죠. 그러니까 그건 뭘로? 긍정으로 바꿨으면 됩니다. 그럼 뭘 쓰면 될까요? would나 could나 그리고 동사 원형 뭘 쓰면 됩니까? No. 나머지 the homework now라고 쓰시면 우리가 원하는 혼합가정법이 바로 여기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시제가 두 개가 혼합이 되어 있는 가정법이다. 그래서 혼합가정법이라고 우리가 쓰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거는 뭐 앞에는요 하나 더 과거이기 때문에 대과거, 그죠? 뒤쪽은 뭐 과거, 가정법, 이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쓰려면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각각 문장에 이렇게 다른 시제라는 걸 나타내주는 이러한 어떤 시간 나타내는 부사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뭐 어제라든가 뭐 yesterday라든가, 그죠? 또는 뭐 that time이라든가, 또는 그때란 말에 뭐 then이라든가, 이러한 단어들이 주로 뒤에 들어가 있고, 뒤에는 뭐 now를 쓰겠죠. 다른 쓸 게 뭐 없으니까 별로. 요렇게 사용이 돼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밑에 이제 단순 조건, 아까 말했죠. 조건과 가정은 다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일단 조건과 가정은 어떻게 다르냐, 우리가 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문장, 확실히 다르네요. is를 썼고 were를 썼네요. 그다음 위에는 we를 썼고 would를 썼네요. 완전 다르죠. 일단 두 번째는, 자 어떤 차이냐면 2번 문장은 가정은 사실을 기반으로 우리가 쓰는 겁니다. 만약에 존이 정직하다면 나는 그를 고용할 텐데, 두 번째 문장 이거 뭐냐면 사실 존은 정직하지 않아요. 그 말은 결국 그를 고용 안 할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러한 가정법은요 사실이 거기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반면에 이렇게 그 아내가 현재가 썼던 것은 이겁니다. 아직 안 일어났거나, 또는 우리가 그 결과를 모를 때, 이러한 경우 때 우리는 현재형을 씁니다. 이 아내가. 그럼 여기가 현재면 뒤에 들어가는 조동사도 역시 뭐가 될까요? 현재가 되겠죠. 물론 will만 되는 게 아니고 can도 됩니다. 여러분이 이 will만 보고 미래를 나타내는구나, 미래일지 아니면 지금일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존이 지금 밖에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지금 밖에 있는 존이 말이야 정직하다면 말이야 나는 쟤 고용한다. 근데 이 말을 위에 것을 써버리면, 위에 걸 쓰면은 우리는 존이 정직한지 안 한지 몰라요. 그래서 만약에 정직하다는 조건 하에 다음과 같은 결과를 해주겠다, 그런 이유에서 우리는 조건문이라고 쓰는 거예요. 자, 너가 만약에
내 이쪽 바늘 때린다면 나는 반대쪽 바늘을 내밀겠다. 난 절대 안 그러겠지만 이것도 방금 뭡니까? 맞았나요? 맞았다면 이거는 가정법이죠.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그거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하지만 만약 일어난다라고 조건을 단다면 이럴 때 알겠어요? 이런 경우는 가정법 우리가 조건문이라고 쓰면서 들어가는 동사가 일단 기본 현재형으로 시작해요. 다르죠? 그게 다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꼭 참고로 이 두 개의 의미 구별, 뜻 구별 왜 이렇게 썼는지를 꼭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 일단 여기서 한번 끊겠습니다.